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반감기. 반감기는 아주 거의 예외가 지금까지 없었죠. 근데 이제 반감기가 내년 5월이거든요. 작가님 너무 유명하시지만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 2월에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비트코인이 한번 뉴스에 나왔을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책 쓰고 강의하고 프로젝트하고 10년 거의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사실 오태민 작가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약간 떨리는데요. 이번에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세계의 명절을 쓰셨습니다. 저는 진짜 감히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4년도 5월에 비트코인 강했다는 책을 출판했고요. 그 이후에 스마트 콘트랙 신뢰혁명,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혜족보, 메타버스 돈의 미래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한 책들을 쭉 썼는데요. 한번 이거를 뉴스도 많이 바뀌었고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비트코인 현상의 인문학적인 심층을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이제 그동안 썼던 글들이 물론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없앨 건 또 없애고 오히려 이제 오히려 더 철학적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자 해서 좀 작심하고 좀 깊이 각 잡고 써봤습니다. 네. 책도 되게 두껍더라고요. 네, 아니 그 책이 나온 시점이 절묘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요, 뭐 언론에 나오는 대로에 의하면 이제 그 미국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전이다,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DTCC,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탁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티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다거나 명사들이 비트코인 ETF가 임박했다거나 이런 트위터를 날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흥분해서 오른다, 이게 이제 뉴스의 어떤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호재가 있었는데 호재를 반영 안 하더라고요, 시장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떤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티핑 포인트에 조금 가까이 오지 않았나. 꼭 이렇게 ETF가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호재는 지난 9월이었는데요. 미국의 그 재무회계 기준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회계 기준을 정하는 곳인데 법인들이 암호화폐를 단지 이렇게 취득가를 써놓고 손실만 반영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산으로 보고 등락을 다 현실성 있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사는 거하고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갖고 사는 거는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개인들은 막 패닉셀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살 때 어떤 계획 치밀하게 자료 조사하고 계획 속에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막 개인들처럼 던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반응이 없었어요, 시장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권투에서도 계속 잽을 누적하면, 그죠? 네. 나중에는 그게 KO가 되잖아요. 네. 잽인데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점점 이제 개인에서 기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교수님, 저는 사실 이제 오태민 교수님 접하고 나서 비트코인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2, 3년 지나면서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오태민 교수님께서는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거의, 그때는 아마 주변에서 정말 안 좋은 얘기들, 상스러운 소리까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세월을 다 견디시고 이런 주체가 변하는 지금 시점에 이르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가족한테만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제가 있어요.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건데. 네. 이제 웃으시잖아요. 우리 가족은 제가 그 얘기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지겹다 이거죠. 너무 많이 들었다. 근데 제가 뭐 남들보다 특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9년 반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깨달았을 때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방향이 기술이 아니라
오늘의 그 주제이기도 한데 인문학적으로 깨달았어요. 감히 깨닫다는 표현을 쓰자면,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우리가 그 가격에 이 출렁거리면 각오를 해야 되고, 물론 가격이 막 처참하게 무너지면 저도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다른데. 근데 본질, 인문학적인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태민 작가님 책의 초판이 나올 때마다 나오고 나서 6개월 뒤에 가격이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6개월 뒤에 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오른 적도 이제 14년, 17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비트코인은 강했다? 뭐 이 판일 때가 아마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작가님 책이 나오고 나서 어쨌든 6개월 그 뒤에 가격이 떨어진 적이 제가 조사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도 지금 책이 나오고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사실 그러게요. 어제 그저께 저희 했잖아요. 쪽에서는 사실 이게 책이 마무리된 게 한 달 전이니까 이제 뭐 9월 요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그게 맞을지 제가 6개월 뒤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현재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뭐 거의 구분능선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SEC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SEC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회의적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지 왜 이렇게 ETF에 목을 매나. 비트코인 철학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철학상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소유하는 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이 만든 상품에 들어가고 그 금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긋나지만 더 심각한 건 이제 SEC가 몇 명 모여 있는 미국의 기관인데요. 비트코인을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기대감을 막 불어넣게 해줬다가 취소, 기대감 불어넣게 해줬다가 취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못을 박지도 않아. 여지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세상에는 미국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뭐 거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처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은 저도 되게 상당히 이런 저마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그 전에 이제 ETF 승인은 거의 저는 안 되는데 시장이 또 장난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되겠다 반 정도의 확률로 동전이 앞뒷면 확률로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불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번 불장의 의미가 비트코인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전통 금융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인정이 될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장이 안 온다고 모르겠죠. 상승장이 왔을 때 용감하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식인이 비트코인 그거 튤립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는 무서워서. 그러네요, 정말. 네. 이제는 그런 얘기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네, 맞네요. 한 번 더 온다면. ETF가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SEC가 ETF를 승인하는 건 자기네가 변수가 되면 안 할 거예요. 자기네가 죽어가는 비트코인을 살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이미 대세고 안 하면 우리 미국 기업, 미국 금융기업만 도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혹은 지금부터 한 2, 3년 안에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작가님이 지난번 비트코인 그리고 그 달러의 시정학 때 인터뷰에서 아마 이대로 가다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해서 좀 일정 물량을 잡고 좀 가격을 조절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뭐 그런 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취소할 때마다 SEC가 내건 이유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산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미국 국가 안보에 좀 문제가 있다. 요건 안 쓰지만 그런 맥락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 조작을 통해서 미국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네. 혹은 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게 좀 이상한 시장이기 때문에 몇 명이 작전을 펴가지고 시장을 혼탁하게 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개미 털어먹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조작 가능성, 소비자 보호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SEC가 여태까지 ETF 승인을 반려한 게. 네. 근데
저 같은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니네가 승인을 안 해서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하면 기관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들어오면 다 공시하잖아요. 기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네. 그죠? 그러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모르게 갖고 있으니까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 SEC가 고민하던 두 가지 문제가 없어질 텐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하니까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 사유가 이렇게 창의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판에 박혀 있냐라고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법원이 뭐 항소법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워싱턴 DC 항소법원 같은데 거기서 판결을 내렸어요. SEC 니네 다시 재검토해. 그레이스 스케일이라는 데가 이제 ETF 취소된 걸 가지고 이제 어필을 했는데 법원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레이스 스케일에. 그래서 SEC 보고 다시 검토해. 그러면서 논거가 재밌더라고요. 설득력이 없고 SEC의 취소 사유가. 두 번째는 거의 제 느낌에는 그런 거였어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일관성이 없고 뭐 이래서 좀 수모를 당했죠 SEC가. 그럼 요번에 SEC에서 좀 전향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정말 된다면 지금 좀 상승세가 온 비트코인 시세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승인되면 불장 시작이죠. 승인되면 불장 시작이고 제가 보기에는 1억은 바로 넘을 거고 얼마 안 걸려서 넘을 거예요. 야, 더 그레이트네요, 진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요, 교수님 궁금한 게 지금 경제 상황은 사실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은 경제 좋다고 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또 중동에서는 전쟁이 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뭐 고금리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비트코인의 불장, 더 그레이트한 모습을 비트코인이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른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맥락이 한 두어 가지가 다른데 요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지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자율이라든가 예를 들어 2020년 후반부에 이렇게 불장은 다른 자산하고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장세라든가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런 동기화가 다른 자산과의 동기화 혹은 달러하고 이제 반비례한다든가 그쵸, 그만 그쵸. 같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뉴스에 굉장히 사람들이 하고 그걸 재생산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알면 알수록 되게 이게 좀 미묘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준으로 삼을 게 없어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좀 억지적으로 기준을 자꾸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곧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숫자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미 나스닥이나 이런 거하고 이탈한 지 꽤 됐어요. 한 7, 8개월 됐어요. 흔히들 말하는 게 돈이 정말 이제 뭐 주식, 부동산, 채권도 다 투자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게 비트코인이다. 맞아요. 뭐 돈이 몰리면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그런 이론들이 만약 전혀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을 하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라는 것과 그것이 동기화되어서 같이 간다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이게 중동 전쟁에 영향 받고 다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자율이라든가 금이나 달러나 이런 식으로 아무리 묶어봐야 그게 가짜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을 자르면 그렇게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통계를 좀 다루는데 통계는 기간의 어떤 마술이기도 해요. 기간을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잡으면 도대체 어떤 자산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몇만 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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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리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기간을 만약에 2020년 후반부터 2022년 초반까지 잡으면 완전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주요 자산들하고.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동기화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비트코인 바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맞아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아파트 많이 올라서 그런가?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좀 폭등하기 전에 네. 나타나는 작가님만의 좀 혹시 뭐 어떤
뭐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한 가지하고 완전히 싱크가 되어 있죠.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알려져 있는 거고 반감기. 네. 반감기로 계산해 보면 상관관계가 한 0.8 정도 나올 거예요. 1이 상관관계가 완전히 싱크로한다는 거잖아요. 금하고는 뭐 0.2밖에 안 돼요. 근데 달러하고도 마이너스 0.1인가 그래요.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거의 상관이 없다고 나와요. 오, 그렇구나. 숫자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잡은 게 아니라 최근 몇 년을 잡아도 그래요. 근데 그 반감기는 아주 거의 예외가 지금까지 없었죠. 근데 이제 반감기가 내년 5월이거든요. 반감기가 뭔지는 아시죠? 네. 비트코인 채굴량이 방금 맞아요. 말한 거예요. 근데 반감기가 있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반감기가 끝나고 한 8개월 정도 미끄러지다가 폭등하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반감기를 이번에 선방향한다. 그래서 반감기가 5월인데 5월은 아니니까 5월에 선방향된다면 기준점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집단적인 현상이니까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기준점은 아마도 1월 1일일 것이다. 지금 1월 1일 임박해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막 이렇게 소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장난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틀릴 때도 많은데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반감기예요. 그렇군요. 작가님이 지난번 비달지 인터뷰에서 한 6개월 됐죠 저희? 그때 반감기 저희 요 질문 드렸을 때 요번에는 좀 다르게 움직여서 올해 2023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좀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맞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맞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저는 역술인 되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역술인급이거든요. 이번에도 맞으면.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반감기 뭐 6개월 반영을 하든 아무튼 반감기 때 이렇게 효과를 받으면 버프를 받으면 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공부했을 때의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랑 다르잖아요. 질량이. 그래서 이 무거운 질량이 그렇게 가볍게 원래 20배, 30배 봐야 되거든요. 고점 대비 고점이 아니라 저점 대비 고점으로 20, 30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2,500만 원으로 봐야 됩니다. FTX 터지고 나서 폭락한 게 2,500만 원이고